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도덕을 담당하고 있는 최을령입니다. 그간 빨리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늦게나마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계속 건강을 잘 유지해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공부할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기 때문에 시간표상 오후 5, 6교시, 7교시가 도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 공부를 할 텐데 공부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는 말이 있죠. 그건 뭐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하자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는 손으로 공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가만히 보고 듣고만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행동을 하면서 쓰고 그리고 계산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로 공부한다입니다. 앉아 있되 딴 생각하고 있으면 전혀 공부하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집중해서 오늘은 도덕 공부를 하게 준비를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슴으로 공부한다입니다. 이건 가슴으로 느끼고 감동하면서 공부하면 그것이 곧 내 지식이 되고 내 공부가 된다는 말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덕 시간의 준비물은 첫째 교과서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위두랑에서 말했듯이 교과서는 청소년 필독도서 중에 가장 첫 번째에 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수준에 맞게 잘 쓰여져 있는 각 과목들의 책을 수업 중에 꼭 갖고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축구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축구공을 끼고 살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국어책을, 과학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과학책을 뭐 이렇게 옆에 끼고 읽어보고 쓰고 이렇게 공부해야 되듯이 도덕 공부도 역시 교과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교과서를 다 갖고 왔겠죠.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교과서를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손으로 공부하기 이런 말을 했는데 펜을 한 두세 가지 준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까만 펜과 함께 색깔 있는 펜, 형광펜 이런 것도 한두 가지 있으면은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는데 참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트는 따로 준비할 것 없이 아직은 교과서에 직접 메모하고 답을 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이것을 1년 쓰는 책이기 때문에 잘 간직하되 깨끗이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읽고 쓰고 넘기고 작성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것이 혹시 수행평가의 그런 자료가 되기도 하니까 깨끗하게 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덕 시간의 진행은 제일 먼저 이번 단원의 책 읽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 1시간에 해당되는 단원의 양이 보통은 한 5페이지, 6페이지 정도 되니까 읽고 줄치고 또 문제를 읽어보고 또 풀어보기까지 하는데 보통 학생들이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원격 수업 시간이 되면은 먼저 책을 한번 읽고 그리고 문제까지 푼 다음에 이 영상을 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수업의 좋은 점이 영상을 멈추게 하면은 되죠. 그러니까 아직 책을 안 읽은 사람들은 잠시 멈추고 책을 한번 12쪽부터 17쪽까지 자 오늘 우리가 다루는 그 단원이 1.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이니까 그 6쪽을
다 읽고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 읽고 들어왔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책을 읽어야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도 하기 쉽고 또 자기 질문거리도 생기고 또 선생님과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으니까 책을 꼭 읽어야만 되겠습니다. 뭐 흔히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하는 공부의 방법이 있는데 복습은 복습대로 또 예습은 예습대로 굉장한 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렵게 생각하는 과목일수록이 예습을 하면 훨씬 그 수업을 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니까 한번 유념해서 실천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교과서를 오늘은 선생님하고 같이 진도를 나가면서 이 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이번 시간, 다음 시간은 교과서를 선생님하고 같이 보는 것을 위주로 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지금 책을 펴놓고 있는데요. 자, 13쪽에 사람의 특성을 열거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가 있죠.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1. 사람의 특성을 열거할 수 있다. 2.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사람이 목표를 제대로 해야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듯이 항상 학습 목표를 읽어보고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13쪽 그 밑에 만화 3컷의 만화가 있는데 이미 읽어봤듯이 벌건 대낮에 등불을 들고 뭔가를 두리번 찾는 사람이 있었죠. 자,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위 만화에 등불을 든 사람이 찾고 있는 사람다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자, 답을 써봅시다. 자, 공부는 두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즉시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공부입니다. 생각하는 게 좀 어려우면은 단어 하나라도 또는 1개, 2개 그러다 보면은 문장이 되기도 하는 것이니까요. 자, 어떤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 사람다운 사람은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썼으면 가장 맞는 답이 되겠는데 꼭 이렇게 쓰지 않았더라도 좋은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도덕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사람마다 약간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도덕 시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이 질문하는 건데 책에서 그리고 선생님도 여러분하고 직접 수업을 하게 되면 많은 질문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답인지 아닌지 이렇게 망설이지 말고 자기 생각을 정확히 말하고 쓰고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좋은 도덕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연어의 일생을 설명한 글이 있죠. 자, 간단히 요약해 보면은 연어, 우리가 식탁에서도 만날 수 있는 그 연어인데 연어는 30, 50일간 정도를 자기가 이제 태어난 곳에서 머물다가 넓은 바다로 나가서 수년간 이렇게 커가지고는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저쪽 동해안 쪽에 남대천이라는데 이런 연어가 회귀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자, 이런 재밌는 얘기를 통해서 문제는 자, 우리가 연어의 일생을 예측하고 미리 잡기도 하고 또 잡아서 번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측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나올 단어는
자, 선생님 답을 기다리지 말고 생각나는 것을 얼른 쓰는 것이 제일 잘하는 공부입니다. 자, 14페이지. 자, 연어 두 개의 문제가 있는데, 자, 예측할 수 있는 까닭은 본능에 충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 동물의 그 본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동물의 본능은 크게 보면 두 개로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기 몸을 유지하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식욕, 그리고 수면욕, 잠자는 욕구, 이것은 자기 몸을 유지하기 위한 본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그 복사본을 만드는 종족 유지의 본능이 모든 동물이건 식물이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성욕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은 사람도 동물과 똑같은 이런 본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동물과 다른 점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책에서는 짝과 함께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 짝이 없을 테니까 혼자서라도 동물과 다른 그런 인간의 특징을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 쓰면 맞는 답이 될까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생각대로 살아간다. 본능에 반대되는 단어가 있다면은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생각,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이성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동물과 달리 본능과 함께 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이성의 힘으로 선택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인간의 본능과 인간의 이성을 얘기하는 것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는지 한번 다음을 넘겨봅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통점은 본능이고 또 차이점은 이성을 갖고 있어서 열려있는 존재다. 이 개념을 유념하도록 해요. 열려있다.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다. 이런 존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15페이지. 거기 그림이 보이는데 그 학생이 옆에 보이는 네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의자를 만들고 있나요? 자, 이건 도구를 쓴다 이런 의미겠군요.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같이 사귀고, 또 왼쪽 아래에는 가만히 보면은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여러분도 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롤러보드 이거를 잘 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스포츠 활동. 자, 그럼 그 밑줄에 어떻게 쓰면 답이 될까요? 그 여럿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존재?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봅시다. 15페이지의 오른쪽 밑에도 책에도 잘 요약되어 있듯이 사람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이성적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첫째, 도구를 만든다. 근데 도구에는 유형의 도구와 무형의 도구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형태가 있는 망치, 자동차, 컴퓨터, 무수히 많죠. 그 다음에 형태가 없는 규칙, 법률, 도덕, 규범 이런 것들도 하나의 도구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라는 그 그리스 철학자가 했다는 말인데, 인간은 정치적인 존재다. 정치를 통해서 서로 협동하고 경쟁하고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문화적, 종교적, 유희적 존재. 유희라는 말은 여기서 잘 논다, 이런 뜻입니다. 놀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유희. 그리고 넷째, 바로 도덕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이성의 힘으로 이 도덕을 알고 실천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이제 이 단원의 핵심 본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도덕적 존재다. 그럼 인간이 도덕을 갖고 있는지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름 아닌 그 맹자 같은 분 알고 있습니까? 성선설이라고, 본성이 선하다는 학설, 이걸 세자로 줄여서 성선설이라고 하는데, 맹자는 인간에게 인의예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질고 의롭고 예의 바르고 또 타고난 지혜가 있고, 자, 그것은 나중에 또 자세히 배울 기회에 맹자의 이 학설을 공부합시다. 그 다음에 서양의 독일 철학자로 유명한 칸트도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이성 중에서 특히 도덕적인 것을 알고 실천하는 그런 이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칸트는 인간의 그 도덕적인 힘, 능력, 이것을 강하게 믿고 그럼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강조하는 그런 계몽주의 철학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혹시 읽은 사람도 있고 안 읽은 사람도 있을 텐데, 교과서 12쪽에 칸트의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혹시 미처 발견을 못하고 못 읽은 사람들은 교과서 12쪽으로 바로 전 페이지로 가봅시다. 거기 12쪽에 그것을 더욱 자주 그리고 오래도록 진지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언제나 새로움과 경의 그리고 감탄으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그렇죠. 하나는 별이 빛나는 내 위의 하늘이고, 다른 하나는 내 안에 있는 도덕 법칙이다. 이 말은 이 칸트의 그 책의 제일 마지막에 써져 있는 문구이기도 하고, 또 이 칸트의 묘비명에 써져 있는 글귀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인간의 그 빛나는 별과 같은 도덕성, 그것을 칸트는 믿고 인간을 또한 믿고 한 그런 그 칸트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간의 본성으로 또 특성으로 이렇게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14쪽 16쪽이죠. 16쪽에 있는 만화를 한번 봅시다. 이게 누구에 대한 만화입니까? 이솝이죠. 이솝은 아마 모르는 학생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솝의 이야기 중에 많은 이야기들인데 그것은 요 다음 시간에 얘기합시다. 자, 이 얘기, 주인의 심부름을 받은 이 이솝이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다 봤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봅시다. 자, 탐구라고 써있는 탐구 3. 위 만화의 이솝이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 라고 한 까닭을 써보자. 다시 말하면 주인이 목욕탕에 가서 한가하게 좀 휴식하려고 이솝 보고, 야, 목욕탕에 사람이 많냐 이러니까 갔다 와서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여러 명이 있었는데 말인데요.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근데 왜 여러 명인데도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다른 사람이 넘어질까 염려하여 돌부리를 캐낸 사람만이 진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솝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일의 답변을 바탕으로 사람다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 써보자. 이거 앞에 나온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 같은데, 그 등불을 들고 사람다운 사람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한 철학자가 있었죠. 자, 그러면 사람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썼습니까? 자, 답은 역시 도덕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좀 말이 겹쳤네요.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도덕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답을 쓰면 100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쪽을 봅시다. 거기 시가 한 수 있는데 피터 모린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뺏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것,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돕는 것,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보살피는 것, 그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그런 시죠. 자, 이 시를 보고 탐구4 자신의 현재 모습을 평가해 보자. 자,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아마도 이것은 학생들한테 문제를 냈건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문제를 내도 비슷한 답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이기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 이건 여러분 보고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고 제 자신을 반성해서 한번 제가 써본 답입니다. 그 위에 19에 비해서 내 자신을 반성해 보면은 나는 훨씬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그렇다면 위 시와 같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은 이 앞에 이기적이었던 것에 반대를 쓰면 되겠네요. 답은 가족, 친구, 이웃. 근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이웃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죠. 우리가 도와줄 이웃들도 많이 생긴 것 같고. 자,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과 도움을 주는 그런 생각과 노력을 실천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점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17쪽까지 책을 다 읽고 문제를 풀어보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인데 좀 길게 지루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1교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